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모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제상식 시간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상식 시간에는 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장님이 8월에 들어서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공개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어떤 상황인지 좀 간략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선 이 현재 가장 상황이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 IT 전자 쪽을 한번 먼저 살펴보죠. 일단 쭉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뭐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거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뭐 매출이야 매출이고 영업이익은 이제 뭐 금융이나 다른 여타 그러니까 좀 지엽적인 부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빼고 영업만으로 발생한 수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다가 이제 부분적인 영업 본업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이익과 뭐 세금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낸 것이 이제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IT 부분을 보면 삼성전자가 매출 110조 원, 영업이익 18조 3천억 원, 당기순이익 14조 9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매출은 18.8%, 영업이익은 50.7%, 당기순이익은 45.8% 상승한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는 상반기에 매출 6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조 4천억 원, 당기순이익 1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요. 매출이 한 3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 당기순이익이 9,46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 2분기에 비해서 매출은 49%, 영업이익은 20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LG전자는 반면에 매출 29조 3천억 원, 영업이익 8,287억 원, 당기순이익 1,77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매출은 8.5%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0.7%, 당기순이익은 한 57.4%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전자업종 실적은 계속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향후 전망이 안 좋다 이런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 갤럭시 S4의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해서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4의 부진, 그리고 삼성이나 도시바, 마이크론 등의 어떤 반도체 공장 증설 이런 부분들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모두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우는 실적이 보시듯이 나빠지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 특수가 점점 마무리 단계로 오면서 전자업종의 전망이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 자동차 업종은 좀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상반기 매출 44조 6천억 원,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 당기순이익 4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로 매출은 5.8%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7.7%, 당기순이익은 7.8% 감소를 했습니다. 기아차의 경우는 상반기에 매출 24조 2천억 원, 영업이익 1조 8천억 원, 당기순이익 2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 상반기 대비로 매출은 0.6%, 영업이익은 21%, 당기순이익은 14.5%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산하의 부품 기업이죠. 현대모비스는 상반기 매출이 16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 당기순이익이 1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대비 매출은 12%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4.7%, 당기순이익은 8.3%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예, 한국 GM이나 르노삼성은 이제 상장 회사가 아니죠. 외국 기업의 이 산하 기업이고, 그래서 반기 보고서를 내지를 않는데요. 이 한국 GM의 경우에 1월부터 7월까지의 판매량으로 보면 총 판매량이 4.7%, 수출은 4.4%, 내수는 6% 감소를 했고, 반조립 생산, 그러니까 CKD라 그러죠. 이 부분도 8.0% 감소를 했습니다. 르노삼성은 상황이 더 나쁜 상황이고요. 뭐 특징적인 곳은 이제 쌍용차인데요. 쌍용차는 상반기에 매출 1조 7천억 원, 영업손실 143억 원, 당기순 손실 2,77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작년 상반기 대비로 매출은 22%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70.5%, 당기순 손실은 94.3%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가 많이 팔리면서 손실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특히 2분기에는 이 당기순이익이 62억 원을 기록을 해서 6년 만에 분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서 보이듯이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곤 있지만 좀 둔화되는 추세고, 그다음에 내수 침체가 좀 계속되면서 이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환율도 많이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뭐 전자업종보다는 상황이 좀 나쁜 것 같고요. 뭐 현대차를 빼고는 매출이 다 줄었고 쌍용차를 빼고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이 경제위기 이후에 그리고 잘 나가던 곳이 이게 뭐 전자, 자동차, 석유 분야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석유 분야는 좀 어떻습니까? 예, 석유 분야 뭐 정유업계라고 뭐 볼 수가 있는데요.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유가의 등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제 올해 상반기 국제 유가가 작년 상반기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이 SK 이노베이션이나 GS 칼텍스, 현대 오일뱅크, S오일 등 4대 업체의 매출이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대부분 또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실적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 양호한 업종들은 그렇고요. 뭐 기존에도 쭉 어려웠던 이 조선업이나 건설업은 좀 어떻습니까? 예, 건설업의 경우에는 침체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들은 점점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그러니까 위기 초기에는, 침체 초기에는 이 잘 나가던 때 실적이 이제 비교 대상이죠. 그러면은 이제 나빠지면은 뭐 매출이나 이런 게 막 수십 %씩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이 비교 대상이 이제 나쁜 실적을 비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이나 대림건설의 경우에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고요. 대우건설도 순이익이 다소 감소한 걸 빼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의 경우에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감소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고 회복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저가 수주로 문제를 일으켰던 이 GS건설은 상반기 매출이 10% 가까이 급감했고 7천억 원 가까운 영업 손실과 5,6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입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업종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건설업종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쁜 실적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조선 부분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한진중공업의 경우에는 최근 국내에서 상선 5척을 수주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LNG선이나 드릴십이나 이렇게 최첨단선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좀 상선 수주가 많았는데 이게 저가 수주가 많아서 실적이 아직까지는 나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다음으로 이 철강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철강 업종의 대표인 이제 포스코,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이제 동국제강, 동부제철 같은 주요 업체들의 상반기 매출이 모두 작년 대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 예, 동국제강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45억 원에서 585억 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절대 규모가 작은 거죠. 왜냐하면 동국제강의 매출이 3조 5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585억 원이면은 1%가 350억 원이니까 영업이익률이 2%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강 업종은 이제 자동차나 조선, 건설 업종이 나빠졌기 때문에 철강 업종이 당연히 나빠지는 걸로 보입니다. 예, 다 철강이 들어가는 데가 다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요. 들어가니까요. 네, 일단 이 전자, 자동차, 정유, 건설, 조선, 철강 산업의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좀 전반적으로 좀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예, 그간 양호했던 전자, 자동차, 정유 업종은 아직까지도 그 양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의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전자 업종은 좀 향후 전망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정유 업종은 아직 좀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제 철강사들의 실적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게 좀 보이고요. 건설업과 조선업 경우는 이제 이미 오랜 기간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1년 전하고 비교한 수치들은 양호해 보이긴 하는데 아직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전보다는 자동차와 철강 쪽의 상황이 좀 악화된 게 보이는 것 같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의 상황인데도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거니까 이 다른 기업들은 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앞으로도 계속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25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